여러분,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자식이 전화를 안 받을 때와 무릎이 아플 때 어느 쪽이 더 힘드세요? 몸이 아픈 것과 마음이 아픈 것 어느 쪽이 우리 건강을 더 빠르게 망가뜨릴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답이 분명히 달라지실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0세 이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그러나 사실은 가장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감정 건강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 팀이 지난 3년간 60세에서 80세 사이 어르신일 2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노년기 건강 악화의 원인 1위가 만성, 스트레스와 부정적 감정의 반복이었습니다. 혈압이나 혈당보다 앞서는 수치였습니다. 몸의 병은 병원에서 치료하지만 감정의 병은 스스로 치료해야 합니다. 오늘 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크게 두 가지, 거기에 보너스 하나를 더해서 총 세 가지 핵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에 즉시 반응하지 않는 법. 두 번째는 싸우지 않아도 이기는 관계의 비밀. 그리고 보너스로는 하루 5분이면 충분한 마음, 건강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즉시 반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해 보신 분 계시죠? 며느리가 짧게 인사를 하고 지나갔는데 그날 밤 내내 뒤척이게 됩니다. 친구가 무심한 듯 말 한마디 던졌는데 며칠씩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식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서운함이 쌓여서 결국 말다툼으로 번지기도 하지요. 이런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봐.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할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다만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아직 배우지 못하셨을 뿐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신체 감각은 둔해지는 반면 감정 감수성은 오히려 높아진다고 합니다. 60대 이후 어르신들의 뇌에서는 감정을 처리하는 편도체가 젊은 시절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이가 드셔서 더 예민해지신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신체 변화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탓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민한 감정이 문제가 되는 건 언제일까요?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그 순간 바로 말을 내뱉거나 행동으로 옮길 때 문제가 생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났을 때 바로 한 말 중에서 나중에 후회한 말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서운함이 쌓여서 폭발한 후에 오히려 관계가 더 어려워진 경험이 있으시죠? 울산에 사시는 임경자 어르신 68세이십니다. 식당을 30년 넘게 운영하셨고 지금은 은퇴하셔서 자녀들과 함께 살고 계십니다. 임경자 어르신은 1년 전까지만 해도 큰 며느리와의 관계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다고 하십니다. 며느리가 밥을 먹다가 핸드폰을 보면 무시당하는 것 같았고 간단한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면 내가 뭘 잘못한 건지 하고 하루 종일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쌓이면 결국 자그마한 일에도 터지고 마셨지요.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때는 감정이 올라오면 무조건 바로 말해야 직성이 풀렸어요. 그게 솔직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솔직함과 즉각 반응은 다릅니다. 감정이 올라온 그 순간에 나는 사실 가장 부정확한 나입니다.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전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자료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강한 감정 상태일 때 판단, 능력이 평소에 62%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즉 감정이 극도로 올라온 상태에서 내린 결정과 내뱉은 말은 냉정한 상태에서의 본인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것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를 넘기세요.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서운한 일이 있어도 바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그 감정을 꺼내어 봅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감정은 이미 많이 작아져 있을 겁니다. 바닷과 파도처럼 감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잦아듭니다. 임경자 어르신은 딸과 함께 지역 복지관에서 이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우셨다고 합니다. 말을 참고 있으면 속이 꽉 막히는 것 같고 오히려 더 화가 나는 것 같았다고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변화가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그게 별것도 아니었구나 싶은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문제는 하루가 지나도 여전히 이야기해야겠다는 마음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차분하게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감정에 즉시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약함이 아니라 가장 현명한 강함입니다. 모든 감정에 즉시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만 기다려 보세요. 그 하루가 관계를 지켜줍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정을 바라보는 법, 무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심이라는 말을 들으면 차갑고 냉정한 사람을 떠올리십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여기시지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무심은 전혀 다릅니다. 무심이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한 연구 결과를 보면 명상과 감정인식 훈련을 6개월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500명 중 78%가 만성 스트레스 수치가 현저히 낮아졌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중 62%가 혈압 수치도 함께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몸을 치료하는 것과 직결된다는 증거입니다. 무심의 핵심은 감정과 나 사이의 작은 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화가 날 때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화가 난다. 그런데 무심을 훈련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 내 안에서 화라는 감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전자의 경우 내가 화체가 됩니다. 후자의 경우 나는 화를 바라보는 관찰자가 됩니다. 화를 바라보는 사람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화를 표현할 것인가, 흘려보낼 것인가. 그러나 화 자체가 된 사람은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터지고 맙니다. 청주에 사시는 장순옥 어르신 72세이십니다. 고혈압을 10년째 관리하고 계신 분인데요. 1년 전에 남편과 작은 다툼 이후로 혈압이 180까지 올랐던 경험이 있으시답니다. 그때 병원 선생님이 말씀하셨답니다.
어르신 혈약보다 마음 다스리기가 더 급합니다. 그 말이 충격이었다고 하십니다. 그 이후 어르신은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속으로 한 문장을 말하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지금 내 안에서 무슨 감정이 올라오고 있지? 처음에는 어색하셨지만 점차 습관이 되었고 반년이 지나자 혈압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을 바라보는 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위해서 바라보는 능력이지요. 은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자료에 따르면 메타인지 능력이 높은 어르신일수록 우울감이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 632명을 대상으로 2년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무심을 어떻게 훈련할까요?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속으로 말하세요. 나는 지금 화가 났다. 서운하면 나는 지금 서운하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은 조금 거리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감정이 올라올 때 3번 깊게 숨을 쉬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뇌의 흥분 상태를 빠르게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감정이 1시간 후에도 중요할까 하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아마 아닐 것입니다. 임경자 어르신은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감정이 저를 이끌었는데 이제는 제가 감정을 이끄는 느낌이에요. 그 차이가 정말 크더라고요. 여러분, 감정은 파도입니다. 파도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무심은 파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파도 위에서 중심을 잡는 법입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속으로 한 번만 말해 보십시오. 지금 내 안에서 무슨 감정이 올라오고 있지?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드릴 겁니다. 3번째입니다. 싸우지 않아도 이기는 관계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십니까? 누군가와 논쟁을 해서 이겼는데 왠지 기분이 개운하지 않은 경험, 내가 옳다는 걸 증명했는데 오히려 관계가 더 멀어진 느낌, 자식에게 서운함을 다 털어놓았는데 말하고 나서 더 공허해지는 느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요? 진짜 강한 사람은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기는 관계는 싸워서 이기는 관계가 아니라 오래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장기영 어르신은 66세이십니다. 은퇴 후 아들 가족과 함께 사시는 분인데요. 어르신은 평생 원칙대로 사신 분이셔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따지는 성격이셨습니다. 아들이 다른 의견을 내면 틀렸다고 바로잡아 주셔야 직성이 풀리셨고, 며느리가 예절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그 자리에서 지적하셨습니다. 어르신은 그게 가족을 위하는 마음이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들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오면 긴장이 되어 그 말이 어르신의 가슴에 오래 남았다고 하십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다 말한, 그런데 왜 아이들은 긴장을 할까? 어르신은 그때 비로소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라도 때와 방식이 있다는 것을 내가 옳다고 해서 반드시 말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관계에서 에너지를 써야 할 싸움이 있고 쓰지 않아도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사실 쓰지 않아도 되는 싸움입니다. 전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가족 상담,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가족 갈등의 73%가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즉, 실제로 상대방이 잘못한 것보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가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받습니다. 이 상황에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나를 무시하는 거야. 다른 하나는 지금 바쁜가 보다. 같은 상황인데 해석에 따라 감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그날 하루 전체의 기분을 결정짓습니다. 장기영 어르신은 그 이후 스스로 원칙을 하나 세우셨습니다. 꼭 말해야 할 것과 그냥 넘어가도 될 것을 나누자. 어르신 말씀에 따르면 처음에는 넘어가는 게 참는 것 같아서 답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주말에 외식하자고 연락을 해왔고 손주들이 할아버지 집에 오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어르신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을 줄였더니 오히려 가족들이 더 가까이 왔더라고요. 그걸 알았을 때 참 허무하기도 하고 다행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보다 편안함에 더 오래 머니다. 아무리 좋은 말, 옳은 말도 상대를 긴장하게 만들면 그 관계에서 사람들은 멀어집니다. 반대로 아무 말 없이 그냥 조용히 있어줘도 그 공간이 편안하면 사람들은 돌아옵니다. 이것이 관계의 진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넘겨야 할까요? 간단한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이 한 달 후에도 중요할까? 만약 그렇다면 말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일단 넘기세요. 대부분의 일상, 갈등은 한 달 후에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제 기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장 많이 상처받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나쁜 일이 생겼을 때가 아닙니다.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자식이 명절에 오길 기대했는데 못 온다고 할 때 배우자가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무심히 지나칠 때 손주가 전화를 자주 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연락이 뜸할 때 이런 순간들이 마음을 가장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상처의 원인이 상대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상처의 원인은 기대입니다. 기대가 없었다면 실망도 없었을 겁니다. 수원에 사시는 우복순 어르신 77세이십니다. 슬아의 자녀가 셋이신데요. 어르신은 명절만 되면 마음이 복잡하셨다고 합니다. 세 자녀 중 누가 올지, 며느리들은 어떻게 행동할지, 손주들은 얼마나 있다 갈지 이런 기대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고 조금이라도 기대와 다르면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명절이 끝나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셨다고 합니다. 어르신의 딸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오는 것 자체를 그냥 기뻐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 말이 처음에는 서운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데 며칠 후 가만히 생각해 보니 딸의 말이 맞더라고요. 나는 아이들이 오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내 기대대로 행동하기를 요구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이후 어르신은 명절 준비를 달리하셨습니다. 누가 와도 좋고 못와도 괜찮다. 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못 오면 전화로 안부를 나눈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셨더니 명절이 오히려 기다려지기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자녀들이 더 자주 연락을 해오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 관계에서 기대, 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는 낮아지고 기대를 유연하게 조절할 줄 아는 어르신일수록 삶의 질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 4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기대 조절 능력이 높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우울지수가 2.3배 낮았습니다. 여러분,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식은 자식대로의 삶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배우자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손주들은 그들만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 기준으로 바꾸려 할 때 갈등이 생깁니다. 그냥 두면 신기하게도 관계는 더 가까워집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이 왔을 때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게 행동해도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만의 이유가 있겠지. 그 짧은 생각 하나가 마음을 가볍게 해드릴 겁니다. 이어서의 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해석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날은 아무렇지 않고 어떤 날은 견딜 수 없이 아픈 경험 있으시죠? 왜 그럴까요? 말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서입니다. 결국 우리는 타인의 말에 상처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에 대한 내 해석에 상처받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갈등의 원인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실제 상대방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 경우는 전체의 2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77%는 각자의 감정 상태와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였습니다. 즉 우리가 싸우는 상대의 대부분은 사실 없는 적입니다. 대전의 사시는 정연숙 어르신은 74세이십니다. 퇴직 후 혼자 사시면서 아래층 이웃과 3년간 사이가 좋지 않으셨습니다. 시작은 작은 일이었습니다. 이웃이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인사를 짧게 하고 지나갔던 것이지요. 어르신은 그것을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이후로 마주칠 때마다 불편하셨고 이웃이 윗집에 민원을 넣었을 때는 나를 쫓아내려는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상담을 통해 그 이웃을 제대로 알게 되셨을 때 사실이 달랐습니다. 그 이웃분은 청각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말소리가 늘 작았고 민호는 어르신이 아니라 복도 조명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정연숙 어르신은 그때를 이렇게 회상하십니다. 3년을 미워했는데 그분은 저를 미워하지도 않았더라고요. 제가 혼자 만들어낸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행동을 사실이 아니라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대부분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이 감정의 함정입니다.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내 해석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 번만 의심해 보는 것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사실인가 아니면 내석인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많은 갈등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마음의 건강이 몸의 건강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감정이 몸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단순히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가 아프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훨씬 깊은 이야기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60대에서 80대 어르신 893명을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부정감정, 즉 만성적인 분노, 서운함, 걱정을 자주 경험하는 어르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7배 높았습니다. 혈당 수치의 악화는 2.1배, 면역 기능 저항은 1.9배였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몸의 상태를 직접 만들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감정을 잘 조절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어르신들은 같은 나이에도 생물학적 건강 나이가 평균 7.3년 더 젊었습니다. 이 수치는 꾸준한 운동보다도 높은 효과였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영자 어르신 69세이십니다. 손목 관절염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요. 병원에서 치료를 꾸준히 받으셨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남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면서 신기하게도 관절 통증이 전보다 많이 줄었다고 하십니다. 담당 선생님도 염증 수치가 좋아졌다고 하셨답니다. 어르신은 말씀하십니다. 약을 바꾼 것도 아니고 운동을 더 한 것도 아닌데 마음이 편해지니까 몸도 편해졌어요. 그게 신기해서 지금도 믿기지 않아요.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만성 스트레스와 부정, 감정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다 분비시킵니다. 이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 염증이 증가하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며 혈압이 오르고 혈당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안정되면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몸 전체가 안정 상태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감정 관리를 건강 관리의 일부로 생각하십시오. 운동을 하고 식사를 조절하고 약을 챙기는 것과 똑같이 감정 건강도 챙기셔야 합니다. 이것이 60세 이후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기둥 중 하나입니다. 6번째, 침묵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할 말이 있으면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특히 억울하거나 서운할 때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모른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오랜 경험으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침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억압적 침묵, 즉 말하고 싶은데 참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속으로 계속 쌓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선택적 침묵, 즉 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넘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다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쌓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안동에 사시는 오복순 어르신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손자가 인사를 대충 하고 핸드폰만 들여다볼 때 예전에는 바로 야단을 치셨다고 합니다. 버릇없다고 어른 앞에서 예의가 없다고 그런데 손자가 점점 방문을 꺼리는 것을 느끼시고 태도를 바꾸셨습니다. 말하고 싶은 걸 꾹 참으셨습니다. 대신 손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놓고 그냥 옆에 있어 주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같은 공간에서 몇 달이 지나자 손자가 스스로 할머니 곁에 와서 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말했습니다. 할머니 집에 오면 편해요. 어르신은 그 말을 들으셨을 때 눈물이 나셨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 줄였을 뿐인데 손자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말은 정보를 전달하지만 침묵은 안전함을 전달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잔소리나 가르침보다 그냥 편안하게
있어줄 수 있는 공간을 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을 줄이고 공간을 내어드리면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7. 번째 나이 드는 것의 진짜 의미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60대 이후에야 비로소 완성된다고 합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판단력과 지혜는 60대의 절정에 달합니다. 물이 깊을수록 고요한 것처럼 사람도 깊어질수록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창원에 사시는 황정님 어르신 73세이십니다. 어르신은 70이 되던 해에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무 작은 것에 에너지를 썼구나. 나이가 들면서 뭐가 진짜 중요한 건지 보이더라고요. 그냥 건강하게 입고 가족이랑 소소하게 밥 먹고 날, 좋은 날 산책하는 것, 그게 전부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드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면 노년은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 됩니다. 이제 8번째입니다. 오늘 감정은 오늘 결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대해서입니다. 저는 이 원칙이 마음 건강을 지키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화가 나거나 서운한 일이 생기면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 생기면 오늘은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넘기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는 다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올라온 지금의 나는 최선의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충분히 잠을 자고 난 다음날 아침 한결 차분해진 상태에 나가 훨씬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수면 이후 감정, 처리 능력이 높아진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충분한 수면 후에는 같은 상황을 훨씬 중립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울산의 임경자 어르신은 이 원칙을 실천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참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말이 입에서 나오려는데 꾹 눌러야 하니까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일을 생각해 보면 열에 8번 별것도 아니었더라고요. 나머지 둘은 그때 차분하게 이야기하면 됐어요. 그렇게 하니까 가족들과의 관계가 정말 달라졌어요. 여러분, 오늘의 감정은 오늘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루를 넘기세요. 그 하루가 인생을 지켜줍니다. 이제 보너스 시간입니다. 하루 5분이면 충분한 마음 건강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6개월 안에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만 투자하십시오. 먼저 1분 동안 깊게 숨을 쉬세요. 들이쉴 때 넷을 세고 잠깐 멈추고 내쉴 때 6을 세세요. 이것만으로도 자율신경계가 안정됩니다. 다음 2분 동안 오늘 기대하는 것 한 가지, 어제 감사한 것 한 가지를 마음속으로 떠올리세요. 그리고 나머지 2분 동안 오늘 내가 반응하지 않을 것 한 가지를 미리 정해두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은 즉각 반응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미리 하는 것입니다. 이 5분 루틴을 꾸준히 하시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처음 한 달은 별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2달째부터 감정이 올라오는 빈도가 줄어드는 것을 느끼시게 됩니다. 3달째부터는 감정이 올라와도 금방 가라앉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6달이 되면 주변 사람들이 먼저 변화를 알아보게 됩니다.
요즘 어르신 뭔가 다르세요. 훨씬 편안해 보이세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연구팀이 이런 마음 챙김 루틴을 6개월간 실천한 65세 이상 어르신 247명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87%가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되었고 72%가 가족 관계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64%가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에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하루를 넘기면 대부분의 감정은 저절로 작아집니다. 두 번째, 무심을 훈련하십시오. 감정이 올라올 때 속으로 말해보세요. 지금 내 안에서 무슨 감정이 올라오고 있지? 그 한 문장이 감정과 나 사이의 거리를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싸울 필요 없는 곳에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꼭 해야 할 말과 그냥 넘겨도 될 말을 나누는 습관을 들이세요. 네 번째, 기대를 유연하게 조절하세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세요. 다섯 번째, 마음 건강이 몸 건강입니다. 감정 관리를 건강 관리의 핵심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보너스 아침 5분 루틴을 시작하십시오. 깊은 호흡 1분, 감사와 기대 2분, 오늘의 결심 2분,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몸이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자산입니다. 지금 당장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감정이 올라올 때 하루만 기다려 보세요. 그 하루가 여러분의 관계를 지키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소중한 내용을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